네, 이주연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게 된 강사주 충입니다. 케이스는 48세 남한이고, 컴플레인 팔피테이션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터 온셋과 오프셋, 그리고 듀레이션 한 3, 4분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 1, 2회 정도 팔피테이션이 있다고 어, 조사를 하였습니다. 테스트멘티컬 히스토리는 하이퍼텐션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내원 당시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는 LV 이젝션 프랙션 정상 레벨이었고, 다른 소견 없었습니다. 환자 그 11일 EKG 찍은 거에서는 델타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WPW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어, 델타 웨이브가 임페리얼리드에서 포지티브로 나타나고, 입원해서 포지티브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랩트 포스테리어 스제 패스웨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레이트는 64회 정도로 확인되었고,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한 스트럭처럴 디지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PS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카테터스 포지션은 다음과 같이 CS의 듀오 데카를 갖고 허들이 두 개를 RBFX와 PS에 위치시키고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사이너스 리듬의 델타 웨이브를 가지고 리듬으로 확인되었고 사이클 렌스 1003ms, H 인터벌 93, HB 18, 그리고 QRS 129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RBF 600으로 페이싱 시작했을 때 CST 스탈 쪽에서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디액티베이션 확인했고 그 중간에 이제 이 블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페이싱을 좀 높여서 700으로 결정을 하였고 700에서 이 디소시에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싱을 한 차례 더 높여서 800까지 였고 거기서는 이제 블락 소견이 없고 그 디스타 CS에서 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아트리 액티비티를 보이는 악셀 패스웨이로 컨덕션이 올라가는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글 V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싱글 V 스터디에서 이제 S2를 조금씩 내렸을 때 데크리멘탈 프로퍼티는 전혀 관찰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800에 710까지 내렸을 때 엑스사르 패스웨이로 올라가던 게 이제 시퀀스가 변경되면서 이 BRP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진 않,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CS78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지만 피스카테터 위치나 이런 거를 비교해봤을 때 어쨌든 이전에 시퀀스와 비교해봤을 때 이제 아스르페스로 올라가던 시퀀스가 이제 네, 변경되면서 AP의 리피렉토리 페리어드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2를 700까지 내렸을 때 이제 동일하게 변경된 시퀀스로 S2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680까지 내렸을 때 점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싱글 V를 640까지 내렸을 때 그 노드로 올라가던 컨덕션까지 완전히 리피렉토리 페리어드에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글 V S2 250까지 내렸을 때 VERP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A스토드로 넘어가서 RAP 600에서 델타 웨이브로 컨덕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스레 패스웨이로 컨덕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RAP 320까지 내렸을 때 AV 블락 사이클 렌스 블락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글A 600에 330까지 내렸을 때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악세셀 패스웨이로 컨덕션 되는 것이 리프렉토리 페리어드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싱글A S도 220까지 내렸을 때 AERP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아이소프로테놀 인퓨전을 시작하였고 다시 RV 페이싱부터 스터디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600 이제 아이소프로테놀을 걸고 600 페이싱을 RVP 600 페이싱을 했을 때
악세스 패스웨이로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다 블락 없이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RBP 400까지 내렸을 때 400에서 AV 블락 사이클 랭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싱글 V에서 320까지 내렸을 때 레트로그레이드 AP가 ERP에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싱글 200까지 내렸을 때 ERP를 확인을 했고, A 스터디로 변경을 해서 400mm부터 내려가 다시 600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고, 400에서 이제 델타 오그멘테이션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260까지 내렸을 때 AV 블락 사이클 랭스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타키카디아는 인덕션 되지 않았고, 싱글 A 270에서 스테페스웨이 ERP 확인하였습니다. 그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아이소프로테놀 2까지 용량을 올렸고, 싱글 A 테스트를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고, 600에 280까지 내렸을 때 이제 더블 에코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270에서 250 사이에는 싱글 에코가 나오는 싱글 에코 존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240까지 내렸을 때 트리플 에코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230까지 내렸을 때도 역시 S2에서 AP 컨덕션은 이루어지지만 이게 타키카디아는 인덕션 되지는 않았습니다.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지 않고 이제 AP, ERP를 230 미만이라고 확인을 해서 하이리스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하이리스크의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의 하이리스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블레이션을 해당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어블레이션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카테터 포지션에 이제 포스트 레터럴 사이드에 얼리스 포인트를 찾아서 매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차는 매핑 과정 중에 카테터 트리거로 이제 APB 인덕션이 됐고, 시간은 길진 않았지만 어쨌든 SPRRI가 382 정도로 확인되는 APB였고, 시간은 길진 않았지만 APB는 셀프 터미네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RBP 600 페이싱을 하면서 매핑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RBP 600부터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AP 컨덕션이 블락이 되면서 아마 범프로 생각되는 그 레트로그레이드 AP 컨덕션 블락이 있어서 사이너스 리듬에서 빙을 안테그레이드 컨덕션, 안테그레이드 악세스 패스웨이 컨덕션을 확인하기로 하고, 사이너스 리듬 상태에서 매핑을 했고, 악세스 패스웨이 포텐셜이 예, 별로 의심되는 포인트에서 어블레이션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시작을 하였고, 악세스 패스웨이는 4초에 블락이 됐고, 델타 와이브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이 종료하고 RBP 600 페이싱을 하였을 때 피스에서 A 컨덕션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600에서도 이 블락 사이클런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레이션을 하고 싱글 베이 스터디를 진행하였을 때는 이제 노드로 컨덕션이 올라가면서 디크레멘탈 프로퍼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레이션 후에 싱글 베이 스터디 580까지 리스트를 내렸을 때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노드로 올라간까지 ERP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RF에 RAP 420 였을 때 AV 블락 사이클 랭스 확인하였고, RF 후에 아데노신 인젝션 후에 AV 블락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시술은 종료를 하였고, 이외에 델타 웨이브 사라진 거 확인했고, 사이너스 리듬, 시술의 사이너스 리듬 확인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이제 이렇게 Okay, 끝까지. hold on there before you go to the review. Let's look at your case. So go to clinical history first. Show me the history. Okay, so
you have a 48-year-old guy, okay? 네, He has a new onset of a palpitation, correct? 네, He hasn't had this problem before. And then he has a history of hypertension, 네, okay? And then you basically has a normal structural heart, no other problem. And then you got concentric LVH remodeling from secondary hypertensive heart disease. So he does a hypertensive heart disease, okay? Now, 네. let's go down. That's all you have, okay? Inside this ECG, you read the patient having left posterior. Is this the ECG of left posterior? Yes or no? First, let's correct the right things first. Look at the lead 2. What do you see in lead 2? First 40, lead 2. Yeah, first 40 milliseconds. That initial notching is a positive or negative? 네가티브. Positive. 포지티브. Delta wave. Draw the line from delta. So when you read 12 ECG of minimally pre-excited or intermediate pre-excited, not a maximum pressure ECG, which you're going to see most often in your EKG, what matters is the first 40 milliseconds of delta wave. If you consider lead 2, first 40 milliseconds, that delta is a positive or negative? Is a positive. Right. You got small. Therefore, you still read this as posterior. B1 is a positive. B2 is all left precordial. And then lead 3 and the lead AVF. Delta is a positive or isoelectric, first 40 milliseconds. Why I'm trying to tell you this? Because your EKG reading is wrong, okay? So please read only first 40 milliseconds with especially left side of 12 lead ECG of pre-excitation, because they're going to be minimally pre-excited. After that, your natural sign of rhythm take over, QRS completely become normalized. So then you no longer, validate your argument. So this is probably still considered as at least the posterolateral left-sided X-ray pathway. That's what you should read, not the posterior. Okay, I'm just correcting what you thought. Okay, so that's okay. Let's go to next. So you did EP study of this gentleman, right? But you have a hard time inducing tachycardia, even though guy had symptoms of palpitations and all that. Question to you, even though obviously pre-excitation ECG, do you feel that we should document this clinical event first before we take to the lab, this patient, the ablation? Even though you most likely, love to be ablating this pathway, because we all get addicted by ablation. Wouldn't be important, would it be more clear in this patient if you documented this patient palpitation, clinical event? What do you think? So I see the effort, your effort during the case, try to justify how do we ablate this pathway? Did you think about the patient? What is a clinical tachycardia of this patient? You don't know, right? You only base on symptom palpitation. That's a very bad practice. You shouldn't be doing this. No matter what, even though you have evidence suggestive of that patient may have a AVRT from WPW syndrome, but clinical history doesn't match. 40-plus-year-old guy, WPW, condition that you're born with it. Why now? Have you ever think about that? Usually, WPW manifest tachycardia when? When you're teenage, young age, 20s, 30s, that's the most common. Not in the 40 after hypertension with a heart disease. So there's something changing, the mechanism-wise. So you should start thinking, okay, I may need to put a monitor or other, because you got plenty of time. He had only palpitation, maybe some symptoms of dizziness, but he didn't faint, did not have an emergency EP study here. So indication, timing has to be justified based on your clinical background. That's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okay? It's very important practice. So if you documented this patient clinical event, then you would know the diagnosis upfront, whether it's an AV NRT, AVRT, or atrial fibrillation, paroxysmal, matter of fact. This patient still has the potential to have all three based on what we found so far. So I think that's an important practice for the fellows. Okay? Yep. Any other comment? Okay.
Then let's go to EP study now. You did a good job, EP study. You did a complete study. Okay. All right, that's good enough. Let's keep going. So if you had seen this,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This point, you got a intermittent left-sided BA conduction, 2-to-1 conduction here. So how do we improve this? We need to think about this now. Where do you put your RB catheter? RB apex. Look, when I look at the picture, am I correct? Yeah, pacing is also RB apex, maybe septal apex. So when you see this next time, move your RB catheter to the outflow tract, RB outflow tract, okay? You may see more pre-excitation. That's a simple thing to do. And we folks always forget. Once put the catheter in and it's stuck and it doesn't move. No, you need to move your pacing catheter according to the anatomy, close to the pathway. Okay, so Yeah. outflow tract could be closer here to pre-excite this area. Okay, all right, next. And this is already something unusual. You have a sinus rhythm baseline, and pathway has a very, if you will, poor conduction. Let's put the VA conduction, or even matter of fact, the AP conduction. So this is not a typically what you see in pre-excitation tachycardia, right? That's why I'm sure that's why you're presenting this case. So therefore, again, you start scratching head. Wow, there's something wrong here. Either your pathway is decremental, or this pathway is not very, excitable. So then you wonder why a patient having this frequent symptomatic palpitations. So you start doing a little bit more homework here. So I don't know whether this patient will have an alleviation of symptoms. Your follow-up gonna tell us, but then based on all this, ablation, WPW, yes, I all for it. You should be ablating pathway. But what I would have done, perhaps, I hope you send home this guy with the monitor, continue monitoring his symptoms. Maybe he show up different tachycardia. Now, you had a jump 1 point. Did you do isoprel challenging after the ablation? When you're testing, post-ablation, have you done it? 했습니다. You did? 하지 않았습니다. Why not? So this kind of patients, reason because of your tachycardia could be another form of tachycardia, or maybe there's another type of tachycardia coexists with the WPW. You should do a challenge isoprel, do the full EP study again, make sure that that jump does not result in AVNRT or something different. Okay? 네. Matter of fact, also would be important. Show me the either for trigger atrial fibrillation. You had atrial fibrillation for short lasting. You said that, okay, right there, this one. So how the atrial fibrillation started here? Do you think it is a catheter-induced? Ablation catheter-induced? 네, 블레이션 카테터가 시그널이 제일. Well, that's a, first PAC, right? Look at the next beat. No, right there, no, ablation. And the first one, go back there. No, do you point out first one? Just before left one. Come to the left. Yes, that one. Ablation signal. Okay. 네. The next beat. They're different, right? 네. So why different? So first beat that started the fibrillation, actually the first one, right? Not this one's, right? First one. That is a characteristic of focal trigger, your catheter-induced AFib. I assume your ablation with the left atrium, correct? This point. You transeptal and then you're on the left side, right? 트랜스셉탈에서 레프트 사이드로 건너간 상태였어요. Right. So if this was catheter-induced, what type of ECG would you see? This is the EGM that you see, focal catheter-induced EGM? No, your lead one should be what? Earlier, and then R wave initially. This is the QS. And second,
your proximal electrode. Take a look at the ablation proximal electrode. You have initial far field, this narrow, wide complex there. So if you draw the line from the ablation distal to the proximal, they're almost the same time. I argue this is not a catheter-induced. This is probably focal AFib. That's what I see. A hard time I was setting this is a catheter-induced. So whenever you see this type of a rhythmic event, whether you don't know whether this is focal tachycardia or it is not, you look at the EGM. So what I'm trying to point out here, your first bit is a trigger automatic focus from somewhere in the left atrium initiating atrial fibrillation, which is quite similar to the third bit of your catheter. Go to the third bit of your ablation. That guy and next guy. Yeah, your overall axis of that P local activation is the same, except the second one. The second one might be to catheter, but not the first third. In other words, what I'm trying to argue, your tachycardia initiates already, your catheter just jumped and triggered one bit, but that did not affect the tachycardia onset. Second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is that if you look at the CS activation, neurological CS activation, your first beat, and then next beat, for the next one, and next one. You see the activation completely different? That because of your catheter induced cause a different CS activation.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you have acceleration of this rhythm here. Your PP interval getting shorter as progressively until wave break and fibrillation happen. So this patient may have a focal trigger atrial fibrillation. That's what I'm trying to argue here. Okay? Independent of WPW. That's maybe the symptom. So if you've seen this carefully, then you should do isoprop testing after the WPW ablation, complete the study again to try to demonstrate the mechanism. Okay? 네. That's what I have. Any other comment, question, please, before we go to the review? Dr. Bao, do you have any question? You're gone already? 퀘스천은 없고요. 그 VA 컨덕션이 액세서리 패스웨이 VA 컨덕션이 너무 약해서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메커니즘 오브 타키카디아를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텀이 있는 WPW 신드롬은 낮지만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가 있으니까 EP 스터디 한 거는 저스티파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ight, agree, 100%. I don't argue that you should do not EP study, but I wish you had the documentation of clinical tachycardia before take a patient to the lab, because that was missing. It is important we do that, even in the United States. Or let's put it a different way, okay? Different perspective, this case. You try to do ablation, less worse scenario, hopefully never happen to you. Complication. Patient has a significant poor outcome due to the procedure-related complication. If you just go to the court,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defend yourself because you don't have a clinical symptom enough to take such a risk. So we always need to be protective. We always need to do so. My point is that to try to be safe, and then also you need to have a right clinical justification to do this to avoid the future trouble for yourself and your career. So that's our job. I teach you. So try to the best effort to do documentation, clinical event, before take patient to the lab, even the obvious. So in other words, data collections, completeness, all that, then they don't have any argument. Even they get, 소송을 하셔도 소송받아도 no problem. You're perfectly protected. Okay? That's the important practice in the future. All right. 네. So let's go to review. 위원은 간단하게 이제 어떤 거에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고려하냐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심토마틱하고 이제 ESC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ABRT가 이제 확인된 환자에서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카테터 어블레이션 고려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이리스크 프로퍼티를 가진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오블레이션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SPRRI가 250 미만, APRP가 250 미만인데 멀티플 AP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이것들 하이리스크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 클래스 1로 카테터 블레이션을 레코멘드하고 있고 그 ACCA HRS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카테터 블레이션이 이제 ABRP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프릭사이트 AP 환자에게서 클래스 1으로 레코멘드하고 있고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가진 그 에이심토마틱 환자에서 혹시 그 하이리스크 아리스믹 이벤트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카트 더블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환자와 정확하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에이심토마틱 WPW 패턴을 가진 환자에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나 엑서사이즈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브릭 사이테이션이 퍼시스턴트하게 있는지 혹은 하이리스크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브릭 사이테이션이 존재하고 하이리스크 피처가 있다면은 이제 인베이시브 테스팅을 통해서 어블레이션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다큐멘티드된 짧지만 APB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악세사리 패스웨이를 통한 안테그레이드 ERP가 242만 정도 확인돼서 서든 카디악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블레이션을 하는 게 오블레이션은 어쨌든 악세사리 패스웨이를 연락하는 게 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리뷰는 여기까지. Right. Any other comment, please? Feedback from participant? Anything anybody want to add on, please? 안녕하세요. 충북대병원 김미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AP 유발된 이주임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좀 궁금한 게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그래서 첫 번째랑 제일 왼쪽에는 이제 하이 RA에서 내려오는 이제 포텐셜로 인해서 프리스타이테이션이 있었는데 두 번째 EGM 보면 이제 어블레이션 디스탈 쪽이 이제 가장 액티베이션이 빠르고 두 번째예요. 아직 AP 전에. 예. 그러면서 이제 델타가 조금 더 이제 프리 익사이테이션 된 패턴으로 좀 보이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 그러면 사실 어블레이션 포텐셜 APB 인덕션 되면서 어블레이션의 이 폴라리티 리버설이 바뀌었고 흥미롭게 할로 1, 2, 3, 4, 5, 6은 3, 4는 폴라리티가 그대로인데 이 95, 6번부터 90번이 뒤집혔거든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그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또 포커스를 저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Yes, 예. that's perfectly right. Only problem is, I don't know where was ablation catheter. If you had if we seen the catheter position of ablation, you could be more precise. However, if you just look at the intracardiac signal only based on the catheter placement, so if you take a look at this PAC, Harrar atrium, his, and the CS distal all lines up almost. Agree? 네. Where would you think that if you're not looking at the ablation, only looking at this right pulmonary vein, right? 네. Couldn't be left side. In that pattern, continuous second beat, third beat. Okay? 네. So this could be a focal trigger from the right pulmonary vein, probably superior vein, I would argue, because his A is quite early and almost same as HRA, higher atrium. And then distal CS activation is early here because of Balkan bundle activation from the right superior pulmonary vein. That's what I can speculate, probably. Okay? 네, 감사합니다. Right. Anybody else? Okay. 프레젠테이션은 딱 시간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커미트먼트 있어서 오늘은 이만하고 I'll see you next Saturday.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verybody, have a good Sunday. 감사합니다. Good work. Excellent. Thank you.